근데 이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 송금 재판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국무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그 세계 미국의 목소리를 퍼뜨리는 방송이더라고요. 이건 미국 국무부죠, 주로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북 송금 그것과 관계해서 야, 이거 큰일 난다. 제재,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된다.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 돈 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북한에 돈 주면 안 된다는 소리고 북한에 돈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보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 시기에 지금 경기도라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저거를 무시하고 지금 돈을 몰래 보낸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관타나모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이화영 그 2심에서도 똑같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북한에 보냈고 이거는 방북 대가다. 이런 걸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위기의식이 굉장할 것 같아요. 방북 대가고 이게 유엔 제재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 북한과의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미국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국무부 일종의 관제 언론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했어요. 이 말은 미국 땅 밟으면 그럼 어떻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뭐 미국 가고 싶어도 저기 미국 땅 밟으면 바로 체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국 법도 미국 법인데 일단은 국내법부터 그리고 국제법도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대북 경제 제재 결의안 그거를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대통령이 돼도 되나요?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도 되는데 나도 트럼프 따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고 두려운 거죠.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중요한 미국의 외교 파트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걸 정말 겉으로는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됩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라고 어제 주미 대사는 얘기했죠.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하면서 과연 말을 하고 있는 앞 사람을 신뢰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정말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우리의 내치로만 작게 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우리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 항상 좀 우리가 명심하고 거기까지 고려한 좀 국내 정치를 좀 봐야 된다. 예. 이것도 한번 보시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역시 같이 보도된 내용 중에 이제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이 한 발언인데 민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 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영어 표현으로는 이재명 팀이라고 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혼란이 일상이 돼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란을 조장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혼란을 조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현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전 미국 아태 안보 부차관이 발언을 합니다. 이런 걸 관제 언론에 내보낸다는 건 미국이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매우 경계하는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글 자막이 다 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제 전문가 2명이
이렇게 그 방송 이게 대담 프로에 나온 거죠. 나와서 최근에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미 동맹이나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뭐 이런 협력들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 다음 정권은 진보 정권에서 나올 것이다. 뭐 이재명 특정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진보 정권일 때 그러면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들어설 진보 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시선에서 볼 때 훨씬 지금 윤석열 정부보다는 우려하는 입장인 거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맹목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추종을 했고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은 이제 한국의 여론까지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죠?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3국의 관계의 축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국 내의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을 경험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직관, 판단 그리고 외교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보다는 그 리더와의 개인적인 뭐 친분, 호감 이걸로 또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지금 그 한국의 이 상황을 우려했는데 저도 그 외교관 출신이 그렇게 좀 약간 상당히 노골적으로 한국의 현 상황이 이렇게 하면 파국이 될 것이라 그다음에 이재명 팀은 계속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좀 더 심각하게 미국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 특히 민주당의 이 집권 가능성 그리고 차기 지도자에 대한 그 걱정 이것이 훨씬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제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거고 영국 언론들도 한국 정치 상황을 보도를 하잖아요. 거기 표현이 되게 참 끔찍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좌파 선동가 파이어브랜드라고 했어요. 선동가입니다. 선동꾼입니다. 선동꾼. 나쁜 말인데 야 여러 개의 전과를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좌파 선동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오히려 더 제정신을 가지고 한국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남미에 그 상당히 이제 여러 국가들이 정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주의 위기도 많고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그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걸 보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경제학자라는데 뭐 돈을 얼마를 해주겠어, 뭐 화폐를 다 개혁하고 뭐 달러로 우리가 뭐 통용되게 해주겠어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지?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찍네. 참 저 나라는 민주주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좀 의아해하면서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비웃기도 해외 하잖아요. 토픽에서나 보고 그냥 네, 비웃잖아요. 웃고 넘겼던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물론 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민주주의 수준, 뭐 문화 수준 훨씬 높지만 지금 되풀이되는 정치 위기를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그거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혼란을 계속 이렇게 정파적 이익을 가져가는 이렇게 탄핵이나 남발하면서 가는 상황은 절대 아닌데 이 상황이 계속 좀 가고 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외부에 좀 그 비웃음을 사지 말아야 될 텐데,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